다음 참여는 헬릭스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헬릭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군대 괴담입니다. 군대 괴담하면 남성분들은 군대 괴담! 되게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또 무서운 이야기예요. 군대 괴담만큼 또 무서운 것도 없거든요, 사실. 분명히 군대라는 또 조직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나온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분명히 귀신들도 많이 목격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포 경험담도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또 남자만 있다 보니까 귀신이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양기가 세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네, 여보세요? 네, 헬릭스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오늘은 그나마 조금 통신 상태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네, 두 번째 폰입니다. 네네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또 군대 괴담, 뭔가 군대에 관련된 실화 에피소드일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헬릭스님? 후배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늦가기 또 학업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놈이 있는데, 예. 그 놈이 특이하게 헌병을 갔습니다. 헌병을? 예. 네, 우리 JSA 보면은 머리에 MP라고 적혀 있는 그쵸. 선글라스. 쓰고 있는 선글라스 딱 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병은 군인의 경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군인에게 있어서 경찰인데 그 친구가 헌병 가기 전 훈련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입는 법, 말하는 법, 걷는 법, 뛰는 법, 뭐 총 쏘는 법, 뭐 자는 법, 뭐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줍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주 동안의 훈련 기간에 1주 차이는 정말 말 그대로 먹는 법, 입는 법, 걷는 법, 뛰는 법, 쓰는 법, 뭐 기타 등등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배웠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친구가 2주 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헌병 같은 경우는 일반 병사들하고 좀 다르게 몇 가지 더 특이한 교육을 하나 더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렷 자세를 시켜서 한 30분 정도를 그냥 땡볕에다 세워놔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헌병이라는 거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서 있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느 그 큰 건물 입구 앞에 깔끔한 옷을 입고 아주 정돈된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시간 내지 2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주 땡볕에다가 더운 땡볕에 3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움직이지 않게 뭐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케이스가 몇 개가 더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친구를 그냥 제가 편의상 돌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네. 뭐 그냥 철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돌비 좋죠. 충성. 네. 이 돌비라는 제 후배놈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서 좀 사 먹이고 술도 좀 먹이고 해서 보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그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네. 형 큰일 났어요. 우리 그 자는 데에서 건물에서 귀신 나왔어요.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근데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편지로만 받을 수 없게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예.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뭘 봤냐?
네. 라고 얘기하니까, 헌병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2주차 되는 날에 그거를 배운대요. 저도 어떤 처음 거요? 듣는 용어였는데, 용무신청이라는 그 훈련을 한답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뭐 용무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청, 그렇죠. 상대방한테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훈련병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53번 훈련병 김돌비 분대장님께 용무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라고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그래 얘기해봐. 그러면 지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다녀와.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법이 있대요. 그렇죠. 저는 저 군대 생활했을 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헌병대에서만 예. 헌병대에서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니면은 뭐 손을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고 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했었는데 예, 예. 용무 신청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 자, 이 이야기가 처음에 뭐 군대를 다녀오신 귀족님들이나 아니면은 군대를 보낸 가족이 있는 뭐 누나나 여동생이라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원빈도 바보가 되고 장동건도 바보가 되고 예. 전부 다 바보가 됩니다. 왜냐고요? 같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들어가면 처음서부터 말하는 법, 뭐 걷는 법, 뭐 다 제식이나 이런 걸 다 배우잖아요. 네. 상대방이 얼굴도 이름도 어색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굳이 군대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직종을 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솔직히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주차 때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 군대에서는 특이하게 불침번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럼요. 네. 불침번. 네, 불침번이라는 거는 자는 시간 밤 10시에서 일어나는 시간 오전 6시 또는 7시 그 사이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세워놓고 네. 뭐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지 아픈 사람이 있는지 뭐 혹시나 모를 뭐 사고에 대비해서 일종의 응급 대기조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스탠바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후배놈 하나가 12시서부터 2시 사이에 불침번을 샀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하게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끼리 안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병사들이 서 있어요. 예. 그 빨간 모자 쓴 사람들, 우리 조교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 그렇죠. 예. 조교들. 진짜 사나이 보면은 거기 훈련하는 군인들을 가리키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이 중간중간에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1주의 마지막 끝자락이 됐을 때 그 친구가 2층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건물의 구조를 이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양쪽 사이드에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내무실 또는 생활관이라고 표현하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네네. 보통 가운데는 계단이 있어요. 중앙 계단이 있고 거기에 화장실도 계단 옆에 붙어 있고 계단 건너편에는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가 우리가 잠도 자고 뭐 거기서 TV도 보고 하는 그런 내무실 생활관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중앙 계단에서 내무실하고 그 가운데 사이에 서 있었대요. 네네네. 사이에 서 있는데 보통은 뭐 우리 뭐 폐가나 기타 등등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아무도 없는 건물에 조그마한 소리가 탁 나도 소리가 엄청나게 울려서 들리거든요. 그렇지. 예. 정말 크게 울려요.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면은 소리가 지익탁 지익탁
지익탁 하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다 울려요. 예, 예. 그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 후배놈 하나가, 예. 그니까 서 있어서 밤 12시부터 2시가 정말 피곤할 때거든요. 근무 서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간이 깨잖아요. 차라리 맞아요. 자기 전에 2시간을 서 있다가 그냥 끝까지 자면 되는데, 네. 한 2시간 잠들만 할 때쯤 일어나서 2시간을 또 서 있고, 또 끝나고 잠들만 하면 또 아침에 눈을 떠야 되니까. 아, 그렇지. 정말 피곤한 시간인데, 이 친구가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졸았답니다. 계속 졸았는데, 갑자기 중앙계단 쪽에서 터벅터벅 누가 내려오더래요. 예. 근데 저녁자들은 내가 혹시 잠깐 졸았나? 네. 피곤해서? 애들이 간 걸 모르는 화장실 문 닫히는 거를 봤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하니까 이제 자기도 왜냐면은 병사 한 명이 없어지면 탈영이라고 간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예, 되면. 그렇지. 예. 이 새끼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당직 부사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날 당시에 야간에 밤새서 눈 떠 있는 간부를 찾아간 겁니다. 네. 문을 딱 열어서 아까 하나가 저에게 용무 신청을 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고, 화장실에 들어간 걸 제가 직접 받고 문까지 걸어 잠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주차면 3층, 4주차면 4층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수별로 층을 나눠서 쓰거든요. 예. 너는 1주차 훈련병들을 훈련하고 있는 상병인데 화장실을 가겠냐고 얘기를 하겠냐고. 와,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서부터 완전 퍼진 거예요. 예. 다리 힘이 풀리고 애가 거의 반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애쓰러지고 의무대 실려가고 난리가 났죠. 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갔냐면은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군화를 2켤레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는 예. 훈련할 때 신는, 평상시에 신는 군화하고, 두 번째는 휴가나 외출이나 이렇게 그쵸. 밖에 나갈 때 깔끔하게. 보여줄 때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라고 새거 해서 2켤레를 주는데, 네. 신었던 군화의 끈을 풀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너무 한이 됐는지 아니면은 타지에 와서 그렇게 관계 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2년에 주기로 한 번씩 나타나는데 하필 걔가 걸렸다고. 근데 아. 상병 정도 되면은 군대 괴담 하나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겪기도 하고. 예. 네. 근데 그 친구가 몰랐던 얘기는 이미 그때 당시에 제 후배 놈이 소속해 있던 그 부대 말년 병장이 알았던 얘기는 2년 터울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전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읊어봐라. 내가 부터 배수 시설까지 다 깡도 다 막아버렸대요. 아예 화장실 자체가 아니라 거긴 창고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막아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와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있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예. 2층으로 내려왔다라고 부대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대요. 와, 이거 실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와. 헌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대 위치라든지 훈련소 위치라는 이런 거 전혀 안 밝히고 다 지웠어요. 에필로그를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친구 후배놈한테 술을 사주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부대에다 다시 전화를 한번 했대요. 간부하고 정말 친해서. 그때 당시 군 생활했을 때 자기의 소속 간부하고 계속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예.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저는 뭐 반반 정도 되죠. 예. 개인의 뭐 경험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혹시 춥고 배고플까봐 그 군대에서 나오는 그 전투복 있잖아요, 군복. 그렇죠. 남는 게 예. 있으면은 군복하고 이렇게 군화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상에 이렇게 올려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헬렉스님께서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아니
군대 괴담 되게 무섭고 재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모든 분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이 언변을 가지고 계셔, 이분은. 이야. 좋은 이야기, 이게 꿈을 꿉니다. 오, 무조건요? 근데 그 꿈에서 여자애 하나하고 남자애 하나가 나오는데, 예. 걔네들이 나오면 제가 항상 승소를 했어요. 호호호. 여자애랑 남자애가 나오면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좋은 징조다? 네, 여자애는 분홍색으로 나오고, 예. 남자애는 좀 약간 그 창백한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항상 네네네. 가구 위에 있어요. 어떤 가구? 뭐 가구는 다 틀리고? 이불장 가구 있잖아요. 예, 예.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예. 그 공간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봐요. 동자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신이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법력이나 도력이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지만 너는 죽기 전에 저승사자 보는 거 외에는 생시에 귀신 볼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집 앞에다가 막 이렇게 과자들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바나나 네네. 킥 이런 거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난간 위에다 올려놓고 먹고 가라.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라도 해서, 계속 도와주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참 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원 갈 때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또 군대 실화 괴담을 또 들려주셨고, 또 군대는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또 별의별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귀신들도 목격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던 3층에서 내려오는 존재에 대해 또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릭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은 여러분들, 군대 실화기담이었고, 군대는 말 그대로 야간에 근무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야간 근무를 쓰는 이제 과정 중에서 불침번이라는 개념이 있고, 초소 근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조그마한 초소에서 이러고 또 근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랑 선임이랑 근무를 나가기 전에 지휘 통제실이라는 데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총을 받아야 되니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때려 전화 오고 우리가 이제 내려가야서 바꿔줘야 되는 선임이랑 후임이었어요. 빨리 좀 내려오라고. 언제 내려오냐고. 교대자들 근무교대 언제 주냐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제 시간에 나왔고, 제 시간에 암고 확인했고, 이제 뭐, 오늘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보채? 뭐, 똥 매렵나? 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그 사람 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그냥 대충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손이 되게 새하얀 손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가려져 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손만 이러고 들어갔대요, 손이. 되게 마른 여자 손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린 또 어떻게 내려가? 와,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내려갔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선임이랑 저랑 내려가면서 달달 떨었는데, 진짜 근무교대가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도 우리도 보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한테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군대 괴담 이야기, 군대 실화 이야기도 되게 재밌고 무서우니까 많은 또 앞으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